창업에서 가장 어려운 이 초기에 실패하지 않는 법, 제 경험과 또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고전적인 조언들을 섞어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창업은요, 이게 사실 리스크와의 싸움이에요.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초반 실패 확률 80%는 줄일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플랫폼 아드리엘을 운영하고 있는 엄수원입니다. 아드리엘에서 새롭게 준비한 스타루뚜밥은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창업을 하신 뒤에 초기 성장 중이신 스타트업 종사자분들을 위한 정보 공유 콘텐츠입니다. 스타트업은 재즈와도 같다. 권명국 영화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개개인의 연주자들의 즉흥적인 연주가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재즈 선율을 만들어낸 것이 마치 스타트업과 비슷하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듯 스타루뚜밥은 아름다운 재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스타트업 분들을 위해 만들어 본 컨텐츠인데요. 보시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창업 경력은 이제 8년, 두 번 창업한 나름 연세 창업가이고요. 첫 번째 회사는 더 큰 기업에 인수되었었고, 두 번째 창업한 기업이 지금 제가 너무나 사랑하며 키우고 있는 아드리엘입니다. 제가 두 번 창업하면서 아직 크게 성공했다. 성공의 정의가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실패는 나름 피해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창업 자체는 꽤 용감하게 뛰어들긴 했는데 초반에 이 리스크, 위험을 크게 감수하지는 않았었고 나름 뭐랄까 안전장치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왜 사람도 지금이야 신생아 사망률이 매우 낮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꽤 최근까지 신생아들 초기에 건강하게 살아남기 되게 어려웠잖아요. 반대로 돌 넘기면 생존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돌잔치 문화 같은 것도 생겨난 거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우리가 인이라고 부르죠. 인이 이게 사람 인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을 잘 넘기면 실패 확률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창업에서 가장 어려운 이 초기에 실패하지 않는 법, 제 경험과 또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고전적인 조언들을 섞어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창업은요, 이게 사실 리스크와의 싸움이에요. 제품의 불확실성, 시장의 불확실성, 경쟁사는 랜덤한 순간에 끼어들지, 또 직원은 랜덤한 이유로 언제 나갈지 모르지. 다르게 말하면 창업은 어떻게 보면 이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의 많은 스타트업들에 투자한 Y 컴비네이터는 한 8가지 정도로 초반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많은 회사에 투자해보니 통계적으로 보통 이런 속성을 가지고 창업한 팀이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라는 뭔가 경험과 통계에 기반한 조언인 거죠. 이 중에 제가 경험상 특히 공감되는 것들 4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당신이 별로 관심 없는 걸 당신이 별로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지 마세요. 창업가가 초반에 실패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유인데요. 이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내가 너무나 관심 있고 사랑해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는 건데 왠지 돈이 될 것 같아서 창업을 한다? 그리고 또 그다지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 별로 내가 열심히 돕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타겟 고객으로 한다? 조금만 이 창업하고 가다가 어려움에 부딪혀도 쉽게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하면 곧 기업의 실패입니다. 이거 되게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요. 막상 창업하시는 분들 자기가 별로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돈이 될 것 같고 요즘 트렌드라고 하니까 남들 따라서 창업했다가 금방 접는 경우 종종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창업을 할 때 블록체인 관련 업종 공동 창업 제의가 몇 군데 있었는데요. 그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머리로 이해는 했는데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 분야를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고 또 이 분야의 고객들을 그렇게 제가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창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혼자 시작하지 말고 공동 창업하세요. 그리고 잘 모르는 분 말고 아주 내가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 창업을 하세요. 이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1인 창업가보다 보통 2명이나 3명이 공동 창업하는 팀을 선호해요. 통계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 팀이 대학 동기라든지 부부라든지 이미 함께 일해본 친한 동료라든지 해서 서로 이미 되게 신뢰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어야 실패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창업은 되게 어렵고
또 힘들어요. 이게 매일매일 궁지에 몰리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궁지에 몰렸을 때 자기도 모르는 본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보통 부정적으로. 이제 그런 힘든 시기를 동업자끼리 서로 신뢰해가면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망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창업자들이 서로 싸워서 바로 이 때문이죠. 물론 이제 잘 모르는 사람과 창업을 해도 안 싸울 수 있어요. 오히려 잘 아는 친구랑 창업했을 때 더 싸우고 동업자와 친구를 또 동시에 잃을 수도 있죠. 그래도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특히 어려운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정보 정도는 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공동 창업을 하는 게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2번의 창업 모두 남편과 했어요. 저희도 많이 싸워요. 그래도 회사에서 싸워도 집에 와서 얼굴은 봐야 되니까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서로 모자란 점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같이 키워왔습니다. 3번째,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점점 개선해 나가세요. 일단 본인이 완벽주의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신다면 좀 안타깝지만 스타트업 창업이랑은 좀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정의 자체가 엄청나게 적은 자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가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 100가지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은 준비 다 해서 계획 다 해서 겨우 런칭했는데 준비 기간만 1년 넘게 걸렸다? 세상은 이미 변해버렸어요. 1년 전 상황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런칭은 해야지 억지로 런칭하면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사업을 접어버려요.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요. 초기 기업에 정말 많이 투자하는 국내 벤처 투자 회사가 통계를 내보니까 투자한 회사의 80%인가 대부분의 대표들이 MBTI가 ENTP였대요. ENTP 특징이 이것저것 필 받을 때마다 일 벌려놓고 막 몰입해서 저지르고 그러다 안 된 말고 약간 계획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감 왔을 때 딱 시작해서 될 것 같다 싶으면 정교하게 개선해 나가는 타입이거든요. 저도 ENTP고 이게 결국 뭐냐면 창업해서 뭐라도 만들려면 처음에는 일단 대충 빠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점점 완벽에 가까운 무언가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린 스타트업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또 이 린 스타트업 방식이 틀렸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대충 빨리 여러 가지를 시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드리엘이 법인 설립 전에 한 2-3분의 중소기업 대표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한 분의 마케터분하고만 미팅을 한 뒤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제품 설계도를 A4 용지에 진짜 연필로 그려서 한 일주일인가 개발을 했거든요. 그때 연필로 그렸던 화면이 사실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저희 제품의 전신이 되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한 뒤에 오류나면 실제 고객분들한테 욕도 먹고 추가적으로 인터뷰 요청한 마케터분들에게 조언도 듣고 해서 거의 몇 년에 걸쳐서 개선이 되었어요. 시작은 대충 빨리, 그 이후에 개선. 이게 저희의 모토인데 초반에 실패 없이 빠르게 시장 진입을 하고 브랜드를 알릴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실질적인 조언인데요. 재무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만약에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신데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로 지금 직장 그만두지 마시고 차라리 잠을 조금 줄여가고 저녁 시간을 포기하면서 퇴근 후에 프로토타이핑을 대충 빨리 해보세요. 이게 진짜 힘들긴 한데 어차피 창업하면 밤낮 없이 일하게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엔젤 투자라고 하는 극초기 투자를 외부에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받아보세요. 이 투자 유치를 시도하는 것 자체도 되게 많이 배우게 되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조언도 들으면서 도움이 많이 돼요. 또 내 개인 자금을 들이거나 대출을 해서 창업을 하는 것보다 여러모로 초기 재무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조금이라도 받고 잘 될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사직서를 딱!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창업할 때 다니던 회사 대표님에게 아예 저 반일만 근무하고 반일은 창업 준비해도 되냐 했는데 감사하게도 허락을 해주셔서 월급 절반은 계속 받으면서 창업 준비를 했거든요. 운이 좋았죠. 이제 반대로 저희 아드리엘 직원분들도 언젠가는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또 그분들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응원을 해드리면서 아드리에에서 일단 많이 배우고 창업해도 되겠다 싶을 때에는 뭐 바로 퇴사하지 마시고 프로토타이핑 해보고 일이랑 병행을 힘들지만 해보면서 월급은 받으면서 창업 준비하시라. 이렇게 선배 창업가로서 조언도 드리고 잘 될 것 같으면 제가 투자도 개인적으로 해드리겠다. 이렇게 재무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가끔 아예 배수진을 치고 이거 아니면 내가 갈 곳은 없다 라는 극단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왠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창업 성공률을 높일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오히려 너무 배수진을 쳐서 약간 속된 말로 좀 똥줄 타는 상황이 되면 똑똑하지 못한, 좀 최적화되지 못한 일을 그르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어차피 창업해서 잘 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하는 분들은 전 직장을 다니면서도 세컨잡으로 밤새 그걸 하세요. 시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시고 창업 이후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재무적인 리스크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자, 오늘 스타루뚜밥 첫 번째 세션으로 창업하고 실패 확률 줄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진짜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 하기, 잘 아는 사람과 공동 창업하기, 그리고 일단 대충 빨리 시작해서 점점 개선시키기, 재무적인 리스크 줄이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초반 실패 확률 80%는 줄일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용하셨나요? 창업 자체는 진짜 추천해요. 우리 시대에 의미 있는 일하면서 큰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누군가와 함께 대충이라도 빨리 시작할 환경이 되신다면 창업해보세요. 그럼 다음 세션에서 또 만나요. 안녕. 스타루뚜밥. 너무 소심하게 하시는 거